안녕하세요, 돈넘프입니다. 오늘은 초보일수록 아파트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. 주변 20, 30대와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. 적금으로 돈을 최소 몇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모으면 그 돈으로 주식을 해서 돈이 더 불린 후에 부동산에 투자하겠다. 이런 얘기를 일반 지인들한테 들으면 계획 좋다, 차근차근 단계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지나갑니다. 진짜 허물없는 사이에 친구나 내 친동생이 저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가 어느 세월에 계산은 해보고 개소리 뻘소리 짓거리는 거냐라고 바로 육두문자로 얼굴에 문신새겨줍니다. 사람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한다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. 어디 월스트리트 영화 같은 거 보고 와서 그러는지 돈만 있으면 그거 몇 배로 불리는 걸 어디 계집 짓는 것보다 낮은 난이도로 봅니다. 코로나 정점이 3월 중순에 아무 주식이라도 샀으면 지금쯤 대박인데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그때 경제신문 주식 페이지 펴놓고 침 뱉어서 찍는 종목사도 올랐습니다. 근데 그때 주식 제대로 산 사람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. 실제로 그런 공포 자기 눈앞에 펼쳐지면 무서워서 팔다리 바로 굳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과거로 가도 지금하고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. 따라서 지금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주식 수익 못 내면요, 투자 금액이 더 커질지언정 더 높은 수익 볼 가능성 적다고 봅니다.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생이 나아지려면 솔직히 몇 천만 원을 투자해야 하거든요. 근데 이 정도만 돼도 1, 2%만 떨어져도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조금 더 심해지면은 월급쟁이로서는 그냥 월급 한 방에 날아가기 쉬워서 일하다가 멘탈 쪼개지기 쉽거든요. 그래서 전 100세 인생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은 공부를 위해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무턱대고 이른 나이에 큰돈 투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처음부터 큰돈으로 시작하면 높은 변동성 때문에 수익이나 손해를 보면서 단맛 짠맛 느끼다가 결국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거든요. 초반에 잡설이 길었네요. 만약 부모님이 내 결혼을 위해 혹은 유산처럼 어느 정도 모아놓으셔서 이걸 미리 땡겨받을 수 있는 경우, 아니면 본인 능력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부동산 투자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다. 처음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무래도 덩어리도 커 보이고 뭔가 정치, 사회, 경제, 법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낯설고 다가가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주식보다 부동산이 투자하기 더 쉽습니다. 물론 부동산도 경매, 재개발, 재건축 등 투자 방법이 많지만 그냥 우리 같은 초보들이 하는 아파트 투자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에요. 초보자에게 아파트 투자가 주식보다 더 적합하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가격 변동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종목인 모나리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공중업계인 웰크론, 오공 같은 거 찾아보면 진짜 실시간으로 주가가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부동산은 이 동시성이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느립니다. 예를 들어 강남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바로 옆 서초구, 송파구가 동시에 막 오르지는 않아요. 시간을 두고 오른다는 얘기입니다. 1등과 2등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되 그 간격이 벌어지면 2등이 또 그 차이를 좁히기 때문입니다. 이건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끼리도 해당됩니다. 동네에서 가장 좋고 비싼 대장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 2등 아파트가 오르게 되어 있어요. 대장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인 2등을 고르고 그 다음은 또 3등 아파트를 고르기 때문입니다. 즉 관심 지역 눈 크게 뜨고 가격 꾸준히 보고 있다가 어느샌가 갑자기 아파트들 간에 아니면 지역별로 갭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? 그럼 뭐한다? 상대적으로 아직 시세 반영이 덜 된 놈, 아니면 아직 안 움직인 놈을 찾아서 빠르게 진입하면 하락 리스크를 줄이고 상승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몇 천만 원이 있어야지 부동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지방 어디 산골짜기에 가면은 아파트들도 몇백으로도 가능한데 그런 건 잘못하면은 골로 가니까 예외로 두고요. 부동산에서 다루는 단어라든지 정부에 신고해야 할 사항, 세금 등 해야 할 게 많고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 분야에 발을 들일 생각을 못합니다. 다들 알겠지만 결국은 아무나 못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가 어중이 떠중이 다 할 수 있는 투자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. 셋째,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. 우리가 맨날 얼음판 위에서 살 수는 없어요. 부동산은 크게 오르지 않고 유지만 된다면 설사 주식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은연중에 심리적으로 의지가 된다고 해야 하나? 그래, 내가 지분이 있으니까 다시 잘 준비해서 일어나자 같은 뭔가 기대고 버틸 만한 그런 게 생기거든요. 근데 상대적으로 주식에 몰빵하는 애들은 한번 흔들리면은 뿌리가 흔들립니다.
그리고 주식으로 개차반 나더라도 부동산은 내가 들어가 산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되거든요. 내가 몸이 좀 고생하더라도 수도권 외곽이라도 투자해서 갖고 있고 저항 안 되면 들어가 살겠다는 마인드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요. 총 3가지만 기억하세요. 부동산은 가격 변동의 시차가 상당히 있다. 진입장벽이 높아서 투자로서는 메리트가 있다.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. 제가 부동산 얘기하면 돈이 많을 테니까 나랑은 뭔 얘기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. 마음에서 멀어지면 몸과도 멀어집니다. 그리고 이건 비단 연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. 돈남프였습니다.